대한민국이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내년 11월부터는요. 세계 국채 지수 25개국 선진국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편입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비중이 9번째입니다. 9번째. 현재까지 보기에는요. 세계 국채 지수는요. 미국이 40.39%로 가장 많습니다. 일본이 그 다음이 10.17%, 중국이 9.72%고요. 프랑스가 6.68%, 이탈리아도 6.04%입니다. 대한민국은 2.22%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캐나다 1.68%보다는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국채도 선진국 클럽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진짜 놀랍죠. 시장에서는요. 대한민국이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사수만에 깜짝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놀랄 수밖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호재 중에 호재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국채 지수 WGBI는요. 우리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 편입국이 26개국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포함해서요. 가입 요건은요. 국채 발행 잔액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신용 등급 좋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접근성 평가, 외국인들이 쉽게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건입니다. 그게 다 만족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글로벌 추종 자금은요. 2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 되고요. 만약에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면 국내 유입액은요. 90조라든가 80조라든가 70조라든가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는데 현재까지는요. 아마 90조 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당장 90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채권 시장에 지난 8월에 8조 60억 원을 외국인들이 사들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90조가 들어온다 그러면 8조 60억 원이라는 그 숫자가 계속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만큼 말입니다. 국채는요.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현재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보유한 금액은 10.1%예요. 8월 기준으로 259조 3,69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하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아마도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우리가 국채 편입이 되고 나면 그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외국인의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엄청나게 흘러 들어오면요. 기본적으로는요. 현재까지는 한 90조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돈이 그만큼 들어오면요. 시장에는 채권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채권의 수요가 많아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배짱입니다. 금리는 낮추고 액면가는 높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요. 적어도 0.2%에서 많게는 0.6%포인트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0조가량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여러분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실제로 세계 국채 지수에 가입을 하게 되면, 편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 반드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담보다는 이자 비중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그만큼 해소될 수 있다는 뜻이죠.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90조 가량이 시장에 들어오니까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도 말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4.8%가량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달러를 주고 원화를 사야 되잖아요. 그죠? 달러를 주고 원화를 사야 되니까 더 많은 달러를 주고 원화에 사야 됩니다. 더 많은 달러를 주고.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시장에 확실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강세가 되겠죠. 그럼 환율은 전체적으로 우하향한다는 이야기 또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원달러 환율 지금 현재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11월부터니까 시장에는 아마 한 6개월 전쯤, 내년 한 6월 7월 그때쯤 아마 적용이 될 건데 분명히 시장의 변화는 굉장히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꼭 말입니다.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했다고 해서 외국인 자금이 뭉탱이로 들어오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환율이 하락하고 꼭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올라갔다 이거죠. 대부분이 멕시코는요. 국채 지수에 편입을 하고 나니까 외국인 비율이 40%까지 올라갔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도 15%까지 올라갔고요. 그렇지만 중국은 반대였어요. 중국은 적어도 시장에 8,500억 위안이 들어올 거다. 160조 원 정도 들어올 거다 예상을 했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600억 위안이 빠졌습니다. 11조 4천억 원이 빠졌어요. 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격화가 되면서 굳이 중국에 대한 채권을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가중이 되면서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아마 앞으로 말입니다. 꼭 말입니다. 우리 채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넘쳐나서 채권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을 거다. 또 채권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또 주식 시장도 계속 올라갈 거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요.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을 거다 하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만큼 국채 지수에 가입한 게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환율은 안정이 되고 금리가 낮으니까 기업들은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가 좋다는 뜻이니까 좋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러분 시장 더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시장이 좋아지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발칵 뒤집힐지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따라보는 것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순식간에 급하게 조변 섞개하듯이 팔랑개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서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채권시장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상 채권시장에서 많이 빠졌었거든요. 2024년 8,900억 원 1월이요. 1월. 2월이 3조
570억 원이었습니다. 3월에는 5조 8,460억 원이 빠졌어요. 예. 전체적으로 7월까지 보면 많이 빠지다가 8월에 8조 60억 원을 사들이면서 9조 610억 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아질 수 있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는 금리는 떨어지고 채권의 가격은 올라간다. 뭐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만큼 변화가 굉장히 크고 또 변화의 요동이 칠 것 같으니까 시장에서는요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것 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한진 TV를 보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계속해서 알 수 있으니까 정한진 TV를 보시면서 시장 점검 계속해 가시면 틀릴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